안녕하세요. 이러닝 지원팀의 김보현입니다. 사이버 캠퍼스 이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이버 캠퍼스에 뭔가를 하시려면 먼저 사이버 캠퍼스에 접속을 하셔야 되겠죠. 콘텐츠 제작 방법 안내하면서도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사이버 캠퍼스에 접속하는 방법은 쉽게 세 가지입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clc.조선.ac.kr 치셔도 되고요. 그리고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조선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중앙 메인 이미지 하단에 이클래스 사이버 캠퍼스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포털 시스템에 로그인 하신 후에 우측 상단에 서비스 목록을 클릭하셔서 사이버 캠퍼스를 누르시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포털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로그인이 된 상태로 사이버 캠퍼스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누르셔서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면 처음에 교수님 이름이 나오고요. 부득이하게 교무처장님 아이디를 빌려 썼습니다. 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희미하게 되어 있는 과목명을 클릭하시면 3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모양과 똑같은 내용의 모양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서 이 부분만 체크하시고 신청 완료만 하면 이렇게 검정색 글씨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검정색 글씨와 회색 글씨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사이버 캠퍼스에 과목은 들어와 있지만 개설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개설을 하게 되면 이렇게 검정색으로 좀 더 진한 검정색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설명을 위해서 비정규 과목의 테스트 과목으로 들어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강의실에 입장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콘텐츠가 다 만들어져 있다는 가정하에 온라인 강의로 들어가서 차시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 부분에 차시를 추가하겠습니다. 참고로 교수님들은 1주, 2주, 3주, 4주 이런 식으로 14주 정도가 세팅되어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차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시 추가를 하게 되면 1차시라는 내용이 써지게 됩니다. 출석 적용을 클릭을 하시고요. 출석일은 교수님들께서 하시는 그 오프라인 수업일로 날짜를 바꾸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학습 기간은 교수님들께서 이 콘텐츠를 학생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봐야 되는지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1주 부분이니까 3월 16일부터 3월 20일까지로 하겠습니다. 출석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출석일은 교수님들 오프라인 수업 일자로 시간표가 짜져 있는 오프라인 수업 날짜로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콘텐츠 추가 버튼이 나옵니다. 이 상태는 콘텐츠를 집어넣는 어떤 방을 만든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거를 만든 것 뿐이고 콘텐츠는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콘텐츠 추가 버튼을 눌러서 교수님들이 만들어 놓으신 콘텐츠를 올려놓는 콘텐츠 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추가 누르시고 여기다가 콘텐츠 폴더 플러스 버튼을 누르셔서 교과목명을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 교과목대로 아마 3과목도 맡으시고 4과목도 맡으셨을 건데 교과목명을 적어주시면 과목별로 콘텐츠를 관리하기가 훨씬 쉬워지겠죠. 이렇게 과목명을 치시고 저장을 누르시면 방금 만들어놨던 콘텐츠 방이 생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7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콘텐츠 폴더가 생성이 되었다면 추가 버튼을 눌러서 콘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매뉴얼과 다르게 제가 매뉴얼을 만든 시점과 지금 제가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시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 이틀 정도 차이가 있는데요. 그 사이에 콘텐츠가 조금 더 또 바뀌어서 매뉴얼의 제일 위에 보이는 동영상 부분은 빠졌습니다. 동영상 부분은 빠진 이유는 밑에 8페이지 밑에 박스 안에 설명이 나와 있지만 사이버 캠퍼스의 트래픽이 증가해서 별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교수님들 갖고 계신 영상이나 아니면 촬영하신 영상이나 그런 것들은 CDN 서비스, 이 CDN을 이용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제일 밑에 있는 커먼즈는 교수님들께서 촬영을 하시고 난 다음에 내보내기를 하시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용량이 크고 촬영 시간이 길면 변환 시간이 상당히 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요. 커먼즈를 이용을 하셔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mp4로 다운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생성이 됩니다.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커먼즈 서버도 저희 학교에 붙어있는 서버입니다. 이쪽 부분에 많은 양의 콘텐츠가 올라가 있으면 우리 서버에 부하가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mp4를 다운을 받으셔서 컴퓨터로 저장하신 후에 CDN 서비스를 이용해서 올려주시면 저희 학교 서버 부하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커먼즈보다는 CDN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튜브는 말 그대로 유튜브 영상의 링크를 갖고 와서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나중에 뒷페이지에 또 연결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링크도 마찬가지로 링크로 갖고 올 수 있는 거는 테드 그리고 KOCW 그 두 가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외부에 있는 링크를 바로 갖고 와서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K묵을 추천을 처음에는 이 링크 부분에 넣으려고 했더니 K묵은 현실적으로 지금 안 되는 이유가 K묵은 학생들이 로그인을 해서 컨텐츠를 봐야 되기 때문에 링크는 로그인 없이 바로 컨텐츠 URL을 끌어올 수 있는 사이트에서만 거기에 있는 컨텐츠 링크만 가지고 오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서 CDN 서비스를 이용해서 올리는 방법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의 9페이지 부분인데요. CDN을 누르시고 마우스를 올리면 화살표 모양이 빛이 들어오죠. 이거를 누르신 다음에 필요한 영상을 선택하신 후에 열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열기를 누르면 알아서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이 부분이 하나씩 올라갑니다. 이게 용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여기 한 200메가 정도 용량이 되는데 이거 하나마저도 좀 아까운 상황이 있어서 저는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올라가도 이 부분이 동글동글 계속 돌고 있습니다. 전혀 다 올라가면 문제가 없으니까 이게 트랜스코딩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바일이나 웹페이지에 최적화된 파일 형식 파일로 변환해주는 과정을 한번 거치게 됩니다. 용량도 줄어들지만 화질은 유지되는 그런 방식으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이게 뱅글뱅글 도는 게 이거 왜 이러지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되니까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취소를 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옆에 폴더에서 드래그 앤 드랍 하셔도 상관없고요. 이거 누르셔서 파일을 찾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매뉴얼대로 그대로만 따라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유튜브 영상을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이 상태에서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 유튜브를 여신 다음에 유튜브 사이트에서 필요한 영상을 찾아보겠습니다. 유튜브 사이트에서 필요한 검색어를 검색하신 다음에 교수님들이 링크를 걸고자 하는 영상을 선택하신 후에 밑에 공유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주소가 나옵니다. 이거를 마우스 오른쪽 복사하셔도 되고요. 키보드에 컨트롤 C 하셔서 복사하신 후에 우리 다시 사이버 캠퍼스로 오셔서 유튜브 URL을 컨트롤 V 또는 마우스 오른쪽 붙여넣기 하셔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 방금 후 영상이 알아서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제목을 클릭하시면 제목도 바꾸실 수 있으시고요. 저작단은 바꾸시면 안 되겠죠. 시간은 자동으로 알아서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은 수정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수정하셔도 되고요. 이대로 연결을 누르면 이렇게 방금 1주 2차시로 되어 있네요. 1주 2차시 부분에 콘텐츠가 들어오게 됩니다. 유튜브 영상은 링크 거는 거는 이게 끝입니다.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또 차시를 추가하겠습니다. 출석 적용 누르시고요. 출석일 변경하시고요. 학습 기간도 변경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누르시고요. 콘텐츠 추가 버튼을 누르면 다시 콘텐츠 폴더로 이동이 되고요. 콘텐츠 폴더에서 추가 버튼을 누르셔서 이번에는 유튜브 영상이 아니고 외부 동영상이 있는 링크를 갖고 오기 때문에 링크 버튼을 누르셔야 됩니다. 링크 버튼을 누르셔서 링크를 넣는데 지금 갖고 올 링크가 없죠. 링크를 먼저 찾아야 되겠죠. 자,
창을 여셔서 KOCW로 들어가서 링크를 받아오겠습니다. KOCW 사이트 이름은 KOCW.net입니다. 이대로 치시고 엔터를 치시면 KOCW 이동이 됩니다. 매뉴얼과 똑같은 취업이라는 단어를 써서 영상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매뉴얼에 넣었던 영상이 이 영상인데요. 이거를 눌러서 아니면 이 영상 썸네일을 눌러서 넘어가셔서 여기에 나와 있는 필요한 부분에 지금 목차가 쭉 나와 있죠. 필요한 부분에 목차를 선택하신 후에 뭐가 필요하신지 확인하신 후에 URL을 누르시면 액세스 허용 누르시고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16페이지 부분처럼 어떨 때는 컨트롤 C로 해서 위에 상단에 링크가 나오고요. 어떨 때는 익스플로러 화면에서도 자동으로 복사되는 그런 화면으로 나오네요. 이 부분은 그냥 복사되었습니다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복사됐다고 생각이 드시면, 아니면 이쪽에 새로운 창이 떠서 컨트롤 C를 하셨다면 복사가 된 거기 때문에 그냥 URL만 가져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부분만 제가 URL을 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희 대학 사이버 캠퍼스로 오셔서 URL을 컨트롤 V 또는 마우스 오른쪽 붙여넣기 하셔서 URL을 붙여놓으시면 되고요. 제목은 뭐 오리엔테이션 누르시고, 저작자는 뭐 여기 나와 있는 부산 외국어대학교 교수님 넣으셔도 되고요. 교수님 넣으셔도 되고요. 굳이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 영상의 시간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몇 분 몇 초인지, 이 시간이 왜 중요하면요, 교수님들께서 처음에 아까 차시 추가하면서 넣었던 학습 기간이잖아요. 그 학습 기간 안에 교수님들이 설정해 놓은 이 시간 이상 학생들이 수업을 듣게 되면 출석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중요하겠죠. 이거를 보시려면 플레이를 시킨 상태에서 보시면 여기 25분 27초라는 부분이 나와 있죠. 이거를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25분 27초 해서 저장. 그러면 이렇게 링크가 새로운 게 추가가 됐죠. 여기서 연결 버튼을 누르면 방금 3차 시 부분에 콘텐츠 추가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연결을 누르면 콘텐츠가 3차 시로 들어갑니다.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3차 시로 추가가 됐죠. 미리 보기도 가능합니다. 누르셔서 방금 유튜브 넣었던 거 이렇게 화면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여러분 이제 그리고 두 번째 3차 시에 나와 있는 그 KOCW 사이트에 있는 링크도 갖고 온 거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KOCW도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매뉴얼로 20페이지입니다. 또 차시를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걸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차시를 또 추가하겠습니다. 또 출석일을 적용하시고요. 그리고 학습 기간도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장을 누르시면 또 새로운 차시가 추가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테드라는 사이트의 영상을 갖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복잡할 수도 있지만 잘 따라 하시면 문제없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테드 사이트는 TED.com입니다. 영어 사이트고요. 여기서 어떤 영상 하나 아무거나 이렇게 필요하신 거 교수님들께서는 이쪽에 있는 검색을 이용해서 하시고요. 저는 그냥 있는 영상을 아무거나 한번 갖고 오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해서요. 이 영상의 길이는 8분 22초짜리고요. 그리고 공유를 위해서 이 영상이 가지고 있는 주소를 갖고 와서 우리 사이버 대학에다, 우리 사이버 캠퍼스에다 링크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주소를 갖고 오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공유 버튼, 쉐어 버튼을 누르셔서요. 이거를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내가 매뉴얼에 올라와 있지만 ENB-ED를 선택하시고 코드를 복사하시고요. 컨트롤 C 하셔도 되고요. 복사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메모장을 여신 후에 컨트롤 V 또는 마우스 오른쪽 붙여넣기 하셔서 코드를 갖고 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자, 22페이지 매뉴얼 22페이지에 보시면 iFrame src라고 되어 있는 이 코드 옆에 http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http 부분을 끝까지 이 따옴표 쌍따옴표 부분 사이에 있는 http부터 이 쌍따옴표 앞에까지 컨트롤 C 또는 마우스 오른쪽 복사를 하셔서요. 이게 진정한 공유할 수 있는 코드입니다. 다시 사이버 캠퍼스 우리 대학 사이버 캠퍼스 오셔서 콘텐츠 추가하시고 다시 또 콘텐츠 폴더에서 또 추가하셔서 이번에 또 링크로 가신 다음에 제목을 테드 영상 그 다음에 URL을 컨트롤 V 붙여넣기 또는 마우스 오른쪽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또 확인하시려면 아까 8분 22초였죠. 8분 22초 시간을 넣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죠. 이 시간만큼 학생들이 교수님들께서 설정하신 기간 안에 이 시간만큼 학생들이 이 강의를 시청을 해야지 출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시간 부분은 꼭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0이 되면 애들이 접속만 하면 바로 출석이 인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대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헤드 영상이 들어왔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4차 시 부분에서 콘텐츠 추가 버튼을 눌러서 나왔던 창이기 때문에 이거를 누르게 되면 4차 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연결 들어왔죠. 또 잘 플레이가 되나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리 보기 클릭하시고요. 자, 잘 들어왔죠. 플레이는 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들께서는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테드 부분은 이렇게 메모장을 열어서 소스 코드를 복사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살짝 있긴 하지만 그렇게 이 iFrame src라는 이 뒤에 나와 있는 http 주소만 복사를 하면 된다는 것만 아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커먼즈입니다. 커먼즈 관련돼서는 콘텐츠 제작 방법 안내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커먼즈는 제작하는 방법은 커먼즈를 이용해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은 여기 이쪽 사이트를 커먼즈를 이용해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은 다른 영상 콘텐츠 제작 방법 안내 영상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똑같이 차시를 추가하겠습니다. 또 네 누르시고 또 학습 기간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2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23일부터 27일까지라고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콘텐츠 추가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커먼즈를 누르시면 가운데 이런 창이 또 하나 뜹니다. 여기다 제목 입력하시고요. 교수님이 가르칠 내용에 대해서 몇 주 몇 차시 무슨 내용 이렇게 입력을 넣어주시면 좋고요. URL은 저희가 알 수가 없죠. 이 찾기 버튼을 눌러서 URL을 찾아와서 끌어오면 됩니다. 찾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이 찾기 버튼을 누르면 교수님들이 콘텐츠 제작할 때 그 창이 다시 똑같이 생성이 됩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교과목 리스트를 연결할 리스트를 먼저 선택하신 후에 오른쪽에 있는 선택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시간까지 알아서 들어갑니다. 커먼즈라고 제목을 넣고 저장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차 시 부분에 콘텐츠 추가를 눌러서 만들어진 추가 버튼이기 때문에 이 연결을 누르면 당연히 5차 시로 또 들어가겠죠. 자, 그런데 한 번만 더 커먼즈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또 다시 추가를 해서 새롭게 추가를 하겠습니다. 콘텐츠 추가를 눌러서 추가 버튼 누르고 커먼즈를 선택을 했는데 그래서 또 찾기 버튼을 눌러서 이 창을 다시 띄운 후에 보시면 잠깐 여기에 있는 아이콘들을 이 버튼들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선택 버튼은 여기 나와 있는 찾기 버튼을 눌렀을 때만 나오고요. 교수님들이 컨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 여기에 들어왔을 강의 제작 시스템에 들어온 상태에서는 선택 버튼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이 찾기 버튼을 눌렀을 때만 선택 버튼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처음에 교수님들께서 내보내기를 완료를 하신 후에는 공유와 원본 다운로드 이 두 가지 버튼밖에 안 보이실 겁니다. 이 mp4 다운로드라는 버튼은 안 보이실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내보내기를 하면 커먼즈 전용 파일인 RSZ 파일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 RSZ 파일은
동영상 파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가 서버에서 알아서 MP4 동영상 파일로 변환을 시켜줍니다. 처음에 이 MP4 다운로드 버튼이 안 보이는 이유는 변환이 되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고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MP4로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교수님들께서 많은 인원이 많은 콘텐츠를 올리시진 않으셨어요. 일부 콘텐츠들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긴 한데, 그래서 MP4 다운로드가 버튼이 원활하게 시간이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버튼이 생성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폭주를 하게 되고 많아지게 되면 MP4 다운로드가 얘가 변환되는 시간이 그만큼 더 훨씬 더 길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MP4를 다운받을 수가 없습니다. MP4를 다운받는 이유는 이 커먼즈에서 만들어진 컨텐츠를 선택 버튼을 이용해서 링크를 건다면 우리 학내망을 이용해서 학교 서버를 우리 사이버 캠퍼스에 붙어있는 컨텐츠 서버에 부하가 생깁니다. 그래서 MP4를 다운받으셔서 교수님 컴퓨터에 저장한 후에 CDN 서비스를 이용하시라고 CDN이라는 걸 붙여놓은 겁니다. CDN은 외부망이기 때문에 저희 학교 서버의 부하가 안 걸립니다. 그리고 속도도 빠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CDN 서비스를 많이 이용을 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MP4 다운로드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29페이지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 교수님들 MP4를 다운을 받으셔서 CDN 서비스로 콘텐츠를 업로드 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교수님들께서 한 번에 많이 여러 교수님께서 여러 콘텐츠를 올리게 되면 MP4로 변환되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있을 때 미리 해놓으시라고 추천을 드리고요. 더 추천을 드리는 방법은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화면 녹화를 하는 그런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은 콘텐츠 제작 방법 안내에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매뉴얼도 보시면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MP4를 다운받아서 CDN 서비스로 올리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P4를 다운을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서 뭐 아무데나 동영상을 저장하시고요. 자, 다운로드 완료됐죠? 용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금방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창을 없애시고요. 자, 아까 커먼즈 연결을 했기 때문에 일단 놔두고요. 추가를 해서 CDN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CDN 커먼즈에서 MP4로 변환된 파일을 CDN으로 올려달라고 계속 부탁을 드리고 있죠. 예, CDN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파란색 부분 클릭하셔서 방금 올린 이 파일을 열기 하셔서 알아서 올라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부분은 이렇게 인코딩 중이라고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이 부분도 CDN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연결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교수님들이 뭐 수업 시작 한두 시간 전에 올리시지 마시고 미리 올리셔서 이 CDN 서버에서 인코딩 해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미리 만드셔서 인코딩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이래서 연결을 하면 여기에 연결이 됩니다. 지금 인코딩 중이어서 미리 보기는 되지 않을 겁니다.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래서 미리 올려놓고 인코딩이 되게끔 기다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콘텐츠를 올리는 방법은 커먼즈를 마지막으로 해서 일단 마무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출석 체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2차 시 2월 24일 그 다음에 3차 시도 2월 24일 다 2월 24일로 되어 있죠. 차시만 틀릴 뿐이지 교수님들이 입력하신 이 출석일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왼쪽 메뉴에 출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석에 들어가 보셔서 출석부를 딱 누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이걸 누르시면 1차 시에 제가 학생으로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1차 시는 제가 언제 봤네요. 그리고 2차 시, 3차 시, 5차, 6차 시 이런 식으로 해당 기간 안에 시간만큼 콘텐츠를 보게 되면 이렇게 출석 정보가 동그라미로 바뀌게 됩니다. 지각은 세모고 X는 결석이다. 이런 식으로. 이 지각이란 말은 뭐냐면요. 교수님들이 설정하신 시간 이외에 수업을 들은 겁니다. 그 이외에, 그 넘어서 시간을 넘어서 수업을 들은 거고요. 또 하나 지각인 경우는 교수님께서 5분, 10분짜리
10분짜리 영상을 올려놓으셨는데 학생이 9분만 보고 나가버린 겁니다. 그 시간만큼 다 안 봤기 때문에 지각으로 체크가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여기서 출석이 체크가 되고요. 출석 체크 방법은 이 정도에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주 1차 시 같은 경우에 여기 매뉴얼이 없는 내용입니다. 1주 1차 시 같은 경우에는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올리는 걸로 대체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강의 자료에 강의 자료 올라가셔서 추가, 그 다음에 제목 누르시고 강의 오리엔테이션으로 치시고 그 다음에 공개 내리기 입력하시고 파일을 선택하셔서 아무거나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뭐 안내 문구 같은 거 써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공개일은 며칠날 학생들한테 보이게끔 설정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장을 딱 누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죠. 여기에 강의 과목으로 이 부분을 강의 과목이라고 클릭을 하시면 지금 들어와 있는 이 강의실 안에 뭐가 있는지 바로 보입니다. 강의 자리에 오리엔테이션 들어와 있죠. 이걸 누르면 강의 자리 오리엔테이션 문구로 그 게시물로 들어가고요. 이걸 누르면 읽은 사람, 안 읽은 사람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 안 읽었네요. 읽었다면 여기에 조회 시간이 언제 조회를 했는지, 그 다음에 최근 몇 시에 조회를 했는지, 그리고 몇 번 조회를 했는지까지 다 나옵니다. 그 다음 과제를 내라고 저희가 지침에 내려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제를 내시는 방법은 과제 왼쪽에 과제 메뉴로 들어가셔서 추가 누르시고 과제명을 치시고요. 과제 1 아니면 뭐 1주 2차 시 1주 과제 이렇게 치시고 제출 방식은 온라인으로 받으시는 게 편하시겠죠. 왜냐하면 또 온라인밖에 안 되니까요. 학생들이 학교에 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시고요. 공개일은 이 과제가 학생들한테 보이는 시점을 말을 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고요. 마감일은 이 과제를 언제까지 내라. 지금 만약에 16일 첫 주 강의이기 때문에 20일까지 내라라고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각을 뭐 이렇게 지각 제출을 허용하지 않겠다. 이 부분도 체크할 수 있고요. 점수의 공개는 뭐 교수님들 재량껏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제가 점수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뭐 1점이나 뭐 0점 안 하실 거면 0점 하셔도 되고요. 상호평가 부분은 교수님들께서 체크하는 게 아니고요. 학생들끼리 서로 체크를 하는 겁니다. 과제를 채점을 하는 겁니다. 제출자의 정보 표시를 체크를 하게 된다면 친한 친구 거 점수를 잘 주고 안 친한 친구한테는 점수를 덜 주겠죠. 체크를 하지 않는 걸로 추천을 드리고 평가 내용도 공개하지 않는 걸로 추천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과제 내용을 쓰시고 저장을 누르시거나 뭐 참고할 파일이 있으시면 파일 선택하셔서 똑같이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저장을 딱 누르시면 저는 상호평가를 체크하지 않겠습니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러면 배점은 0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이 좀 수정을 해야겠다 싶으시면 수정 버튼 보이시죠? 수정 누르셔서 필요한 부분 점수를 1점 줘야겠다라고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도 다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도 수정할 수 있으시고요. 이렇게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평가를 누르시면 여기서 학생을 누르시면 제출을 했다면 여기에 클릭 모양이 뜹니다. 클릭 모양이 떴다는 얘기는 이 학생은 제출을 했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파란색으로 제출이라고 떠게집니다. 그리고 점수를 1점 만점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1점 이렇게 점수를 일괄적으로 엑셀 일괄 평가를 이용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인원이 몇 명 안 되신다면 한 명씩 눌러서 1점 넣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의견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대로 저장을 누르시면 이렇게 저장이 되고 점수가 들어가게 됐죠. 그 다음 토론 부분입니다. 이 모든 기능을 사이버 캠퍼스에 있는 모든 기능을 설명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너무 걸리고요. 그리고 교수님들한테 이번에 내려드린 지침에 맞는 출석과 그리고 토론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토론입니다. 토론방은 간단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왼쪽에 있는 토론을 선택하시고 추가 버튼을 눌러서 주제를 써주시면 됩니다.
거창하게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공개일은 16일부터 20일까지. 교수님들이 교과 내용에 맞춰서 이런 주제를 정하시고 그 다음에 교과 일정에 맞춰서 공개일과 마감일을 넣으시면 됩니다. 평가에 반영을 하실 거면 내일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다 대해 토론해 보세요 라고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타이틀을 될 만한 주제 내용에 대해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대로 저장 누르면 학생들은 들어와서 토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글쓰기를 이용해서.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누가 가장 최신 글이 무슨 글인지, 그리고 서로에게 추천 글이 몇 개인지, 그리고 내 글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그 부분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 사이버 캠퍼스 이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